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은 과거에 조국 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몰라도 우상호가 정무수석, 이재명의 정무수석 우상호가 찾아오니까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통첩을 한 것이죠.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어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마 사면을 강요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이재명은 또 그 조국에게 어떤 마음의 빚이 있는지, 아니면 실체적인 정치적인 빚이 있는지 몰라도 조국뿐이 아니고 아예 패키지로 사면을 했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패키지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면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면심사 대상에 올리는 것도 이재명이 다 지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사면이 되는데, 조국뿐이 아니고 배우자인 정경심 씨, 그리고 최강욱 전 그 의원인데, 그때 이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국 아들 조원 씨를 그 로펌에, 본인이 있는 로펌에 위장으로 인턴을 시켜서, 위장 인턴이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받아서 입시에 사용을 한, 그래서 최강욱도 이원직이 박탈당했죠. 박탈돼서 여전히 지금 집행유예형 중인데, 집행유예형 중인 최강욱을 포함해서 조국까지, 그러니까 최강욱은 사면 복권이 됐고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거죠. 사면 복권이 됐고, 조국도 사면 아마 복권이 될 겁니다. 지금 사면까지냐 복권까지냐 모르는데 대체로 다 사면 복권을 같이 시켜주죠. 그래서 조국도 사면 복권돼서 이제 석방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부인 정경심 씨는 이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복권을 시켜주는, 그래서 어쨌든 패키지로 해서 사면을 해서 일종의 자법적 면죄부를 주는, 자, 그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 조국 일가를 다 사면을 했을까? 패키지 사면을 했을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조국이 사면 복권이 되면은 이 좌파 진영에서 하나의 큰 정치 세력을 만들고, 특히 문재인과 이렇게, 문재인은 어차피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이재명에게 겁박도 하기, 사실상 겁박을 한 거죠. 전직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직에게 첫 번째 사면 대상자를 고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압박을 넣은 것은 거의 겁박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은 친문 진영과 조국 쪽이 하나의 좌파 세력을 형성을 해서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죠. 좌파에서 일극체제를 본인이 구축을 해놨는데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해서 미래 권력으로 이렇게 부상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권력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조국 사면에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이제 그 부작용, 역풍을 알면서도 왜 사면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저는 크게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워낙 많은 그 압박을 받았다. 범좌파 진영에서 좌파에서 원탁회의를 하는 그 원로들도 그 탄원서를 이재명에게 보냈고, 또 좌파 성향의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법대 교수들,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친명은 물론이고 친문은 물론이고 친명까지 이렇게 마치 조국의 아마 셀프 구명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많이 탄원서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이재명이 뿌리쳤다고는, 이재명은 사실상 어떤 그 민주당 안에서 그 큰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쳤다가는 본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패키지로 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조국 이야기만 나왔다가 지금은 정경심 그리고 같이 연루된 최강욱까지 전부 다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밀약이냐. 지금 언론에서는 보은, 그러니까 은혜를 갚았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난 대선 때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그래서 표를 잠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표를 잠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은을 한 것이다. 은혜를 갚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보은을 한 것하고 처음에 보은을 하기로 약속한 건 다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국이 후보를 안 냈고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전에 보언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건 다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이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이재명이 조국에게 내가 집권을 하면은 조기에 사면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지금 이번에 사면되는 최강욱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 약속이 그냥 구도 약속이냐 아니면은 밀약이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내가 집권을 하면은 사면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밀약이 있었던 거고 후보 매수가 되는 거죠. 후보 매수가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재인이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송철호를 후보로 하기 위해서 그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쪽 후보를 예비 후보를 매수를 했다는 그 혐의가 있죠. 뭐 일본에 어디 영사로 보내준다 뭐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그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재명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실제로 조국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면은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 그러면은 그 경우에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당신을 빨리 사면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이건 후보 매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조국뿐이 아니고 정경심, 최강욱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한 것은 뭔가 사전에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정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조국을 풀어줬을 경우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걸 감수를 하고라도 이 조국은 물론이고 조국의 배우자 그리고 같이 연루된 최강욱까지 전부 다 이 날개를 달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는 외부의 압력, 좌파 진영 안의 커다란 압력, 그래서 본인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것은 그동안 이름이 나오지 않던 정경심과 최강욱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렸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새로운 사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강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들어있다. 자, 윤미향까지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문재인 때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윤미향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을 비롯해서 8개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확정된 지금까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죠. 이 집행유예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강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판 중인 그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는데 선고를 받은 이걸 다 없애주겠다는 그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윤미향은 정의연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그런 이력을 내세워서 그 총선에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이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를 했고 수사가 시작됐고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걸 사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국민적 비판이 많았던 인물 두 사람, 조국, 윤미향을. 윤미향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2023년에
1심에서 8개, 윤미향의 8개 혐의 중에서 벌금형이 나왔죠. 하나가 인정돼서 벌금형 1,700만 원 횡령을 한 부분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그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이렇게 했습니다. 8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 중에 1개만 벌금형이 나왔다. 1심에서. 그때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말이 많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래도 벌금형이 하나 나왔는데 1,700만 횡령 1개 나왔는데 이재명이 그때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이런 제목으로 SNS에 글을 올려서 나도 윤미향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도 하나가 그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이 이것은 이재명이 이 윤미향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고 본인도 검찰 수사 피해자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재판도 진행되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런 그 분석이 나서 비판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실제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윤미향의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아무 말도 없었죠.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윤미향을 지금 사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1심이 나왔을 때 이재명이 말한 대로 검찰의 피해자다. 검찰이 사건들을 조작했다. 그래서 윤미향에게 그런 그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본인도 이재명 나도 검찰들이 사건을 조작했다. 정치 탄압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사면 조치가 취해진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면권을 처음 행사하면서 완전히 본인의 정치적 목적 아니면 사법적 처리와 또 연결시켜서 이 사면권도 사유화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2명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국민을 좀 민심을 우습게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앞으로 앞날에도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라도 사면을 안 해줄 수 없는 속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윤미향과도 또 그냥 단순한 검찰 사건 조작의 공동 피해자 이런 코스프레뿐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 정치적인 힘이 작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